유럽 도시기담 속 가장 섬뜩한 이름, 에르제베트 바토리. 사람들은 그녀를 피의 백작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차우티체 성의 안개 속에서 그녀의 전설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토리 가문은 막강한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초상화 뒤에는 이상한 소문도 따라다녔습니다. 폐쇄적인 혈통, 권력, 그리고 어둡게 쌓인 불안이 전설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차우티체 성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성문이 닫히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성벽보다 더 높이 자라났습니다. 전설 속 바토리는 아름다움과 젊음에 집착한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늙어가는 얼굴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점점 어두운 욕망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붉은 흔적이 그녀의 피부를 더 젊게 보이게 했다는 소문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전설은 방향을 바꿉니다. 젊음을 되찾기 위해 피를 탐했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으로 들어간 젊은 시녀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들, 보호받기 어려웠던 소녀들, 그들의 발걸음은 성문 안에서 끊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마다 들린다는 이상한 소리, 사라진 아이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다는 백작 부인. 두려움은 입에서 입으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바토리는 단순한 괴담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재산과 영지를 가진 강력한 귀족 여성이었습니다. 성과 군사력, 문서와 권력은 모두 그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바토리 가문은 너무 강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권력과 주변 귀족들에게 독립적인 힘을 가진 그녀는 불편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정치적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집니다. 마침내 소문은 공식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증언이 모이고 기록이 작성되고 무장한 사람들이 성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차우티체 성의 닫힌 문 앞에 역사의 시선이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1609년 권력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복도, 잠긴 문, 횃불을 든 병사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본 장면은 차마 말로 다 옮기기 어려운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바토리의 하인들과 측근들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처벌을 받았고 증언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작 부인 자신은 공개 재판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는 공개 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정말 너무 높은 신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누군가 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토리는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성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올 수도 자신의 입으로 해명할 수도 없는 삶. 그녀는 살아있는 채로 전설 속에 갇혔습니다. 전설은 희생자의 수를 650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확인된 기록과 후대의 과장이 뒤섞이며 숫자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피의 목욕입니다. 젊음을 되찾기 위해 처녀의 피를 삶했다는 전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건 당시 기록보다 훨씬 뒤에 강해진 후대의 이미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은 시간이 흐른 뒤 책과 기록을 통해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00년이 지나면서 바토리는 실제 인물에서 전설의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역사는 점점 도시기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 다툼 속에서 만들어진 희생양이었을까요? 실제 혐의와 정치적 음모, 그리고 후대의 상상력이 뒤엉키며 답은 더욱 흐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안으로 사라진 이름 없는 소녀들입니다. 사람들은 바토리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에르제베트 바토리는 괴물이었을까요?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가지가 뒤엉킨 전설이었을까요? 그 답은 지금도 차우티체 성의 어두운 벽 속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